2023년 2월 3일 지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얼마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법정에 가면 이제 뭐 기억이 온전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궁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억이 참 대단하다고 싶은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날이죠. 2019년 1월 17일 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에 출장을 갔던 데죠. 물론 그 출장 그러니까 출장 명령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한국기업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게 다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화영 경기도부지사가 김성태 그 당시 회장이죠. 이때 그 북한의 조선아태우연의 송명철 부실장이라는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 경기도는 여기 왜 왔습니까? 나가주세요. 무슨 낯으로 왔습니까? 뭐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죠. 이걸 명확하게 김성태 회장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이때가 1월인데 그 전달이죠. 2018년 12월 그때 김성태 그 당시 회장이 중국 단둥에서 북한 공작원이죠. 리호남을 만나서 경기도가 내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이걸 쌍방울이 대신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후니까 송명철 입장에서는 아니 이화영 등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에 와서 김영철 등한테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왜 쌍방울이 대신 내느냐. 근데 경기도는 그러면 무슨 낯으로 여기에 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북한으로서는 화가 날만하죠.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북한을 방문한 게 2018년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여기저기 그 돌아다녀 보고 그러면서 이 스마트팜 사업비는 경기도가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경기도가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몇 달 뒤에 쌍방울이 와서 우리가 대신 내겠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화를 낼 만하죠. 그래서 그때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 스마트팜 사업비라는 게 5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200만 달러가 갔고 4월에 300만 달러가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이 계속되는 겁니다.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송명철한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경기도 때문 아니겠느냐. 경기도가 빠지면 돈 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송명철을 달래니까 이제 송명철도 약간 누그러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화영 부지사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본인이 북한에 가서 약속한 내용 그걸 지키지 않아서 북한이 화를 내니까 뭐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는 그럴만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크게 당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니까 이화영 등등 포함한 경기도 관계자들은 쌍방울 그 측이 대북 사업을 발표하는 그 현장에 참석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너무 분위기가 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송명철, 이화영 뭐 일종의 이제 화해 자리를 주선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 발렌타인 30년 이런 거 가지고 가서 그래도 이게 다 경기도 때문에 우리가 대북 사업에 끼어들게 됐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화해를 시켰다는 거고 여기서 송명철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형이 못하는 것을 아우가 하는구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워딩까지 딱 나옵니다. 형은 경기도, 아우는 쌍방울, 형은 이재명, 아우는 김성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화영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바꿔줬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분위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뒤인 1월 24일에 김성태 전 회장이 밀반출한 200만 달러를 선양에서 송명철에게 주었고요. 송명철은 북한은 왜 영수증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수증까지 김성태에 써줬다. 이 영수증을 검찰이 확보했다. 이런 거고요. 바로 이날 1월 24일인 이날도 식사 자리를 또 마련했는데, 그날은 송명철, 김성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죠. 이 배상윤 회장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서 배상윤 회장이 수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잘 아시죠? 수천만 원 가죠. 롤렉스 시계를 한 10개 정도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었고, 그 중에 하나는 안부수 아태엽 회장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외에 최소 50만 달러. 최소 50만 달러. 그러면 뭐 한 6천만 원 정도 되죠. 50만 달러 정도를 더 북한 측에 줬다.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9년 4월에 300만 달러, 그 다음에 11월 하순부터 12월 중순까지 또 300만 달러. 요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이거를 북한에 주었고요. 여기 때마다 북한은 영수증을 써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이 기억에 의존한 진술 내지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영수증이나 뭐 이런 정황이 있죠. 이거는 다 믿어야 되느냐? 물론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오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2019년 1월 17일, 1월 24일 이런 거는 뭐 자기 출장 기록이 있겠죠. 근데 그날 대화에서 오간 내용 이런 거와 객관적인 정황이 얼마나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법정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북한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협상했던 사람들을 취재도 해보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거의 100% 맞는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선 첫 번째, 자, 북한 사람들의 협상 태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남한 사람을 거의 봉 취급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죠. 2018년 9월 달에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이 우리 재벌 총수들 쭉 모인 자리에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호통을 쳤던 거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뭐냐면, 왜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북한에 투자 또는 뭐 돈을 안 주느냐, 한마디로 그런 거죠. 아니, 우리 재벌 기업들이 북한에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북한은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북한의 협상 태도고, 이런 태도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뭐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렇게 북한이 호통을 치고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련해서 직접 주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고요. 반면에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하고 오랜 기간 뭐 협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임태희 지금 경기교육감이죠.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당시 노동부 장관 시절에 밀명을 받고, 이명박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 북한과 접촉을 했는데, 그때도 북한이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 돈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과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했죠. 그래서 이쪽에 국민의힘 계열의 사람들은 그게 불법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 뭐 비료 지원이나 쌀 지원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북한은 달러를 요구합니다. 근데 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그걸 응하고,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민주당 계열 사람이니까 그게 불법인지 알면서도 응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못하고, 그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국가정보원 계좌로 전달을 했죠. 그때도 현대상선 돈을 땡겨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쌍방울 그룹에 돈을 땡겨서 전달한, 뭐 똑 떨어지는 제3자 뇌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북한 사람들의 태도고 북한 사람들의 이런 그 협상을 우리가 같이 임하는 민주당 계열 사람과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 이거는 매우 정확해 보인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오갔던 그 송명철의 발언, 그 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 이건 뭐 자기가 행동을 했으니까 기억에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이 진술만 봐도 우리가 거의 이렇게 눈에 선하듯이 나타나는 거는 이게 그만큼 팩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 참 대단하다. 물론 본인은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지금부터 4년 전 얘기인데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마치 자기가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호통을 치니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는 뭐 당황했다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화영 부지사도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은 늘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알게 되죠. 자,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의 기억이 대단히 하여튼 명확하고 정교해 보인다. 뭐 이 정도라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충분히 법정에 가서 증거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데, 다른 증거 또 있죠. 바로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주고받은 북한 측의 영수증이 있고, 그 영수증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사업이 대납이냐, 아니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용이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거는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따라서 판사가 뭐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할 만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걸핏하면 뭐 누구 모른다,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해서 진술을 하는 것은 소설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이런 거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기억이 안 나서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여튼 최근에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말 기억력이 뛰어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